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R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강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자, 저는 박철 강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에 우리 대단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그런 어떤 개발 환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 R이라고 하는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R이라고 하는 그 어떤 환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를 해 보시고 또 이 R 관련한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또 설치한 패키지들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R을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기 위한 그 개발 환경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R이라고 하는 언어는요, 원래 이제 여러분들 뭐 아마 대부분 이 R을 학습하는 목적이 이 빅데이터 분석 같은 어떤 데이터 분석 쪽에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R이라는 언어가 원래 이제 나오기 전에 그 S라는 언어가 있었어요. 이 S 언어가 있었는데 이 S 언어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언어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언어가 되겠냐면 보통 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까? 네,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도구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또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기계학습, 예,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한다라든지 이런 뭔가 마이닝을 한다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컴퓨터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컴퓨터 언어이면서도 또 동시에 여러 개의 어떤 패키지들이 모여있는 패키지의 묶음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좀 굉장히 좀 낯설고 어렵죠. 자, 첫 시간부터 아니 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아마 그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런 거죠.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보통 우리가 이제 데이터 그러면 이제 뭐 자료를 말하는 거죠. 자료가 있는데 이런 자료가 이제 빼곡히 이렇게 이제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자료입니다. 자료들이 이렇게 빼곡히 쌓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묻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가령 삽을 한 자루 딱 이렇게 꽂고 이 이제 그 광물을 캔다라고 한번 해보죠. 데이터를 캔다라고 해보죠. 퍼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자, 이 데이터 즉 이 뭐 뭔가 쌓여있는 이 데이터들 이 광물로부터 이렇게 캐내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광물 속에 어떠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성분의 물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보통 그 뭐 패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어떤 그 규칙을 말합니다. 어떤 일정 규칙을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이 계속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금광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금이 묻혀 있는 어떤 장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금의 성분이 일부가 막 보인단 말이에요. 캐다 보니까. 그럼 여기는 금이 많이 묻혀 있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발굴을 하게 되죠.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데이터 속에 있는 그 규칙, 그런 어떤 규칙을 발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이 마이닝이라는 단어가 이 마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마인에 이제 ing가 이렇게 붙은 게 마이닝인데 이 마인이라는 이 단어가 뭐 이제 명사형으로는 이제 뭐 쥐레라든지 뭐 광물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동사형으로는 이게 이제 뭔가 캐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닝이니까 캐내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막 캐내다 보니까 뭔가 일정한 규칙이 보이더라 이거죠. 이 일정한 규칙은 어떤 규칙이냐면 금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러면 아 이건 금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정한 규칙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 해석을 했던 그 결과를 바탕으로 뭔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그 R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학습하는 건 뭔가요? 이 데이터들은 이제 많아요. 이게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 사람이 분석을 이제 할 수 없는 정도의 분량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여기 안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이 그 마이닝을 해보자. 뭐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기계학습이라는 말이 또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이세돌 이렇게 프로 선수와 이렇게 이제 격돌을 했던 그 알파고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알파고의 이 기계학습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기계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알파고처럼 이런 어떤 기계, 컴퓨터를 학습을 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계학습인데 간단하게 제가 이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사실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분야이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자, 기계한테 즉 컴퓨터한테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컴퓨터야, 내가 너한테 숫자를 0부터 9까지 알려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 네가 어떤 숫자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오면은 한번 판별을 해서 판별된 결과를 나에게 알려줘라. 이런 어떤 기계학습 분야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자, 컴퓨터한테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생긴 애는 이거는 0이야. 이렇게 생긴 애도 0이야. 이렇게 생긴 애도 0이야. 자, 이런 식으로 이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다양한 모습의 0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1도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건 1이야. 이렇게 생긴 것도 1이야. 이렇게 생긴 것도 1이야. 이렇게 생긴 것도 1이야. 이런 식으로 1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0부터 9까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생긴 것도 9야.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켜 놓은 거죠. 컴퓨터를 학습을 시켜 놓고 나서 이제 뭔가 입력이 돼요. 자, 이거 뭐 실제 우리 그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번호판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 12가 1, 2, 3, 4라고 하는 이런 어떤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카메라가 이걸 이제 그 사진을 찍겠죠. 사진을 찍으면 이제 이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이 숫자들이 추출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이 문자도 추출이 되고요. 이거 추출이 됩니다. 추출이 되고 추출된 이 문자가 어떤 문자인지를 이제 기계한테 기계가 이제 판별을 하게 되는 거죠. 기계가 이제 판별을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12가 1, 2, 3, 4가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들은 전부 다 1이야 라고 사전에 이렇게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얘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는 2야. 이렇게 생긴 건 가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사실상 이렇게 사람이 다 알려준 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내뱉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사실 이게 뭐 별거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숫자 1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보죠. 자, 이렇게 1을 이렇게 썼다라고 해보죠. 이게 약간 9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이게 1이라고 해보죠. 자, 이렇게 생긴 1이 있었어요. 네,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게 1 같기도 하고 좀 9 같기도 한데, 예. 이렇게 생긴 것을 그래서 알려줬어요. 이거는 숫자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학습을 한 바 없어요. 이런 패턴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기계가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0이라는 숫자하고 이 1과 얼마만큼 유사한지, 사실상 유사한지를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0하고 1이 한 10% 정도 이렇게 유사하다. 그 다음에 1하고 이 숫자하고 매칭을 시켜봐요. 이건 얼추 많이 비슷한데 이거는 80%. 자, 2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이거는 한 30%. 이런 식으로 3, 4, 5, 6, 뭐 7은 좀 높게 나올 것 같네요. 그죠? 7이라든지 9는 좀 이렇게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1입니다. 그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알려주지 않은 숫자도 얘가 알아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신러닝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인기를 얻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알려주지 않은 것을 얘가 답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알파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가 판단을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발전을 해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과 관련한 분야가 이렇게 이제 뭐 딥러닝이라는 분야까지도 이렇게 쭉 좀 더 확장이 되어지는데 사실상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R을 지금 학습을 하는데 이 R 말고도 여러분들이 그 통계 분석하는 이런 어떤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기계학습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많이 있죠. R 말고도요. 뭐가 있던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통계 전공을 만약 했다 그러면 굉장히 잘 알 겁니다. 뭐 세스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잘 알 거예요. 세스라는 도구도 있고요. 나는 뭐 전자공학 쪽 전공했습니다. 매틀랩 많이 써봤을 거예요. 매틀랩이라든지 저는 뭐 인공지능 이렇게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웨카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레피트 마이너도 있고 막 등등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이런 툴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뭔가 그 통계 분석,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어떤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R이라고 하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사실상 R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언어예요. 이건 하나의 언어입니다. 언어이고 또 패키지의 집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사실 저랑 이제 R을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컴퓨터 언어가 뭐냐? 이게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자, 언어라고 하는 거는 자, 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대화하기 위한 거죠. 즉, 뭔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언어 아닌가요? 그쵸? 그러면 이런 용도로 쓰는 건데, 그러면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누구하고 누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렇죠. 이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는 분석가와 이 분석가가 분석하려고 하는 방법대로 분석을 해주는 이 기계 간의 이 언어를 그러니까 사이의 어떤 의사소통을 R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맞죠? 네,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R 언어를 배운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분석가란 말이에요. 분석가의 입장에서 기계한테, 즉 컴퓨터한테 R이라고 하는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죠. 명령을 내립니다. 야, 기계야, 어떻게 해줘 라는 명령. 또 어떤 처리를 해줘.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차피 명령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처리를 해줘.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기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명령대로 뭔가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도출을 해가지고 분석가에게 알려준다, 그 말이죠. 맞나요? 예. 바로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주어진 명령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분석가가 기계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해가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래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분석가의 입장에서 기계하고 대화 나누기 위한 언어인 R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언어를 일단 배워야 됩니다. 그럼 언어만 배우면 끝이냐? 절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 R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 이 언어에 대한 요소들, 언어에 대한 어떤 그 문법적인 이런 부분들을 익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우리 언어 배울 때 문법 배운 다음에 뭐 배우던가요? 어휘 같은 걸 배우죠? 어휘. 예. 다양한 이 그 R이라는 언어에서 사용하는 어휘에 해당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함수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함수들의 묶음인 라이브러리라고도 하는데, 이런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또 이런 함수들의 묶음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패키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첫 번째가 이제 가능해지면 명령을 내리고 받는 것은 이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작업에 대한 어떤 작업을 처리하도록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릴 때 명령을 굉장히 잘 명령을 내리는 경우하고 잘 못 내리는 경우가 이 분석가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방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 해결 방법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보죠. 네. 문제 해결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석가는 이 문제 해결 방법 중에서 1번만 알아요. 어떤 사람은 1번, 2번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1번, 3번, 4번을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석가 4명 중에서 이 전부 다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작업 처리를 지시를 하거든요. 반면에 이 한 가지 방법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 방법으로만 처리해달라고 명령을 내릴 겁니다. 자,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당연히 문제 해결 방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판단한 그 어떤 문제 해결 방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경우가 훨씬 더 효율적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되냐면, 뭘 또 학습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 좀 학습을 해야 될 게 기초적인 수준 정도의 어떤 통계 지식은 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저 지금 저 통계고 뭐고 이 고등학교 때 잠깐 뭐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이렇게 함께 공부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 기초 통계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알아야지 또 그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계 처리를 해주는 이런 어떤 다양한 방법들은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함수라고 하는데, 이 통계 관련한 다양한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함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함수는 그냥 이거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이 수많은 함수들 중에서 어떤 함수를 써가지고 이걸 처리를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느냐. 뭐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통계 함수, 즉 통계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요구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학습을 통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뭐 이래저래 간단하게 좀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뭐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자, 다음 강좌부터는 이제 R 설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환경 구축하는 거, 그리고 그 환경에서 테스트 해보는 거, 이런 부분들을 또 간략하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